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는 2,500명의 병력을 동원해 포클랜드를 점령했습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60여 척의 전투함, 30여 척의 잠수함, 4,000명의 병력으로 이루어진 함대를 조직해 즉시 포클랜드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영국군 함대가 포클랜드에 도착하기 위해선 13,000km를 항해해야 했는데 한 번에 이 먼 거리를 항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 기착지로 남대서양에 위치한 어센션 섬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센션 섬은 아프리카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영국령 섬으로 함대는 이곳에서 부족한 물자와 보급품을 보충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군 함대는 먼저 포클랜드에서 동쪽으로 13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향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를 공격하면서 영국령이었던 이 사우스 조지아 섬도 함께 공격해 점령했으며 이곳에 1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군 함대는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향하던 중 아르헨티나군의 잠수함 산타페오를 발견하게 되었고 해상작전 헬기를 투입해 폭뢰 공격을 실시했으며 이 공격에 피해를 입은 잠수함이 부상하자 기관총 사격을 가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산타페오는 간신히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할 수 있었으며 50명의 승조원들은 가까스로 탈출해 성공하게 됩니다. 영국군 특공대는 섬에 상륙해 아르헨티나 군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했는데 처음에 이들은 항복을 완강히 거부했지만 다음날 마음을 바꾸어 아르헨티나군 156명은 전원 항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국군은 한 명의 사상자 없이 사우스 조지아 섬을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군의 우드워드 제독은 사우스 조지아 섬에 영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음을 여왕 폐하에게 전합니다. 신이시여 여왕을 보호하소서. 라는 고전적인 방식의 전문을 영국으로 보냈으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영국인들은 첫 승전 소식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Commander of the operation has sent the following message. Be pleased to inform Her Majesty that the White Ensign flies alongside the Union Jack in South Georgia. God save the Queen. What happens next, Mr. Knott? Thank you very much. What's your reaction, Just Prime rejoice at that news and congratulate our forces and the Marines. 사우스 조지아 섬을 탈환한 영국군은 이제 본격적으로 포클랜드 섬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영국군의 첫 번째 목표는 포클랜드의 아르헨티나군 공군기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영국 공군의 벌컨 폭격기가 투입되었습니다. 어센션 섬에서 대기하고 있던 벌컨은 21발의 폭탄을 싣고 이륙해 몇 차례의 공중 급유를 받으며 7,000km 떨어진 포트 스탠리 비행장 상공에 도착했으며 이곳에 폭탄을 모두 투하한 폭격기는 다시 논스톱으로 비행해 원래의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이날 벌컨으로부터 투하된 폭탄은 대부분 활주로를 명중시키지 못했으며 한 발 정도가 경미한 피해를 입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벌컨 폭격기의 등장은 아르헨티나군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영국군 폭격기가 포클랜드 상공에 등장했다는 것은 곧 그들이 아르헨티나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군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군의 주력 전투기였던 미라주-3 전투기를 본토 방어를 위해 대기시켜야만 했는데 이 때문에 포클랜드에 투입되는 아르헨티나군 공격기들은 미라주-3의 호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전쟁 기간 내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벌컨 폭격기의 뒤를 이어 영국군의 해리어 전투기들이 포클랜드의 아르헨티나군 비행장에 폭탄을 투하했으며 영국군 함대의 각종 전투함들도 함포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개전 첫날 포클랜드의 아르헨티나군 공군기지는 무력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 본토에서 이륙한 전투기들은 포클랜드 상공에서 약 5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서둘러 작전을 수행하고 바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한편 영국군의 핵추진 잠수함 컨커러호는 아르헨티나 해군의 벨그라노 순양함을 은밀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포클랜드에서 56km 떨어진 지점에 해상봉쇄 구역을 설정했으며 그 안으로 들어오는 적의 함정은 격침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13,000톤의 배수량을 가진 아르헨티나의 벨그라노 순양함은 원래 1938년 미 해군이 취역시킨 브루클린급 오버함 피닉스호였는데 2차 대전 후 아르헨티나에 공여되어 헤네랄 벨그라노로 한 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순양함은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에서도 살아남았으며 그 후 각종 전투에서 맹활약했고 메가더 장군의 기함으로도 사용된 적이 있었던 전투함이었습니다. 영국의 처칠급 핵추진 잠수함 컨커러는 3일 전에 이 순양함을 발견하고 계속 추적해 오고 있었습니다. 기동전대 사령관 우드워드 제독은 이 순양함이 비록 해상봉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지만 영국군의 감시망을 뚫고 들어와 함대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격침 명령을 승인해 달라고 런던에 요청했습니다. 대처 수상은 벨그라노를 격침시켜야 한다는 군부의 의견에 동의했고 컨커러는 곧 벨그라노를 향해 세 발의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어뢰를 맞은 벨그라도 순양함은 40분 만에 완전히 침몰하게 되는데 800명의 승조원들은 구조될 수 있었으나 368명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The Belgrano's survivors were flown home. The sinking of the Belgrano inflicted heavy casualties and effectively neutralized the Argentine fleet. 영국군 핵추진 잠수함의 위력을 확인한 아르헨티나 해군은 더 이상 자신들의 함정들을 해상으로 내보내지 못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아르헨티나의 유일한 항공모함이었던 베인티싱코 데 마요는 전쟁 기간 내내 항구에 정박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순양함이 격침된 아르헨티나는 이틀 후 보복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SP2H 넵튠 해상 초계기를 띄워 벨그라노의 생존자를 수색하는 척했지만 사실 이 초계기는 영국군 함대의 위치를 레이더로 탐지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의 위치를 파악한 아르헨티나군은 리오그란데 공군기지에서 취페르 에탕다르 전투기를 출격시켰는데 이 전투기는 최대한 저공 비행을 실시해 영국군 함대에 접근했으며 약 50km 전방에서 액조세 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액조세는 프랑스에서 개발한 최신형 대함 미사일로 기존의 대함 미사일들이 고고도로 비행에 들어가 목표물을 명중하던 방식과 달리 수면 위를 약 2m 높이로 비행하는 지스키밍 기술이 적용된 최초의 미사일이었습니다. 이 액조세 미사일에 영국의 42형 구축함 셰필드호가 격침되었습니다. 1975년 취역해 당시로서는 최신형 구축함이었던 셰필드는 영국군 함대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아르헨티나군의 기습적인 미사일 공격에 함의 전투정보실이 정확하게 명중되었습니다. 사실 셰필드는 이전부터 몇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위성통신을 실시할 때 들어오는 전파 신호를 취페르 에탕다르의 레이더 신호로 잘못 오인해 경보기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더 신호 인식 장비를 잠시 꺼놓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그 사이 공격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사일 공격을 받은 셰필드호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후 영국 본토로 예인되는 과정에서 침수되어 최종적으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Around the Falkland Islands, HMS Sheffield, a Type 42 destroyer, was attacked and hit late this afternoon by an Argentine missile. 셰필드호 격침 소식은 영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민들은 수십 발의 미사일을 보유한 최신형 구축함이 단 한 발의 대함 미사일에 격침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으며 노동당에서는 이 일을 빌미로 영국 정부의 전쟁 수행 능력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영국 국민들은 이 전쟁에 대해 계속적인 지지 의사를 보냈으며 대처 수상 또한 포클랜드 탈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액조세 쇼크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전 세계 해군 무기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스키밍 기술의 위력을 확인한 미국은 자신들이 보유한 하푼 대함 미사일에도 지스키밍 기술을 적용했으며 소련도 서둘러 이 기술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고고도에서 접근해오는 미사일에 대응해오던 기존 함대공 미사일들은 이제 저고도에서 접근해오는 미사일에도 대비책을 세워야 했고 그러한 이유로 골키퍼나 펠렁스 같은 근접 방어 무기들이 함정에 장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셰필드호가 비록 격침당하기는 했지만 포클랜드의 제해권과 제공권은 여전히 영국군이 가지고 있었으며 영국군은 이제
본격적인 상륙 작전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국군과 아르헨티나군은 바다와 하늘, 육지에서 포클랜드 섬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